암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 특히 한국처럼 급속한 산업화와 식생활의 서구화를 겪은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암이라는 질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운이 나쁘면 걸린다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암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암은 예방이 가능하며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암 예방을 소홀히 한다면 단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자체가 크게 저하되고 회복 가능성도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오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환자와 가족은 예상치 못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장기간의 치료 과정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깊은 우울감, 무력감,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약 25%는 우울증을 경험하며 이는 일반 인구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불안장애 역시 암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결과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압박이 됩니다. 암 치료는 고액의 의료비를 필요로 하며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그리고 치료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장기간의 치료로 인한 소득 상실은 가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한국암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암 진단 후 환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4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약 30%의 가구가 빚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치료의 중단이나 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어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암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증식하는 세포 덩어리는 단지 하나의 장기나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몸 전체로 퍼져가며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교란시킵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지만 특히 사기암과 같은 말기암에 이르면 이러한 방법들만으로는 암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동시에 면역력도 떨어뜨리며 폐혈증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암 치료는 단순한 의학적 처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생활습관 전반에 대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암 환자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변화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간병인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함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일시 중단하고 환자를 돌보는데 전념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번아웃과 스트레스는 가족 전체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 간병인의 약 40%가 심각한 수준의 우울 증상을 보이며
50% 이상이 수면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암은 환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암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는 건강한 식생활이 암의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통곡자연식물식, 즉 현미와 통곡물,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식습관은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고 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식단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평생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식이요법의 변화만으로도 암 발생률을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특히 채소와 과일을 하루 5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폐암, 대장암, 위암 등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은 체내의 유해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DNA 손상을 방지하며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은 장 건강을 촉진하고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이요법도 무조건적인 채식 위주의 접근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은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소 섭취가 필수입니다. 이 시기에는 고기, 생선 등도 균형 있게 포함시켜야 하며 치료가 끝난 후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을 거친 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천천히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인 식단은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악액질과 같은 심각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악액질은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증상 중 하나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전반적인 회복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와 꾸준한 신체 활동은 이를 예방하고 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식이요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식습관 개선을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현대인의 식습관 문제, 특히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암 발병률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인공감미료, 트랜스 지방 등은 모두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또한 설탕 과다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고 이는 특정 암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집에서 직접 식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암을 유발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특화된 식생활과 생활습관은 암 발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탄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고기나 생선을 굽거나
튀기는 방식의 조리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은 강력한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거나 탄 고기에서 나오는 벤조피렌과 같은 물질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암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발달한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의 장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염분 섭취는 한국인의 식문화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염 제품을 선택하고 조리 시 염분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높은 위암 발생률은 이러한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암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인에게 발생하는 폐암의 경우 흡연 외에도 실내 조리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름 연기와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유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이 특정 발암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 생산을 위한 젖소 사육 과정에서 사용되는 호르몬이나 화학물질이 우유에 잔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입 양식 연어 역시 화학 첨가물과 인공 색소 사료의 사용이 많기 때문에 자연산이나 믿을 수 있는 공급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과 관련된 연구들은 특히 전립선암, 난소암, 유방암 등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동물성 지방 섭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단,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완전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제품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적정량을 섭취하고 다양한 칼슘 공급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양식 연어의 경우 페르시스턴트 유기 오염물질과 같은 화학물질의 노출 위험이 있어 지나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프론 코팅된 조리기구입니다. 고온에서 가열된 테프론 코팅팬에서는 PFOA라는 유해 화학물질이 방출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폐암과 연관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흡연자인 주부들 사이에서 폐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주방기구와의 관련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손상된 테프론 팬은 즉시 교체하고 스테인리스나 주철, 세라믹 등 안전한 조리도구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테프론 코팅 팬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특히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었을 때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상된 테프론 팬에서 방출되는 PFOA는 일반적인 사용 시보다 최대 5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 노출 시 암뿐만 아니라 갑상선 질환, 면역체계 이상, 생식 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화학물질은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랜 기간 축적되는 특성이 있어 한번 노출되면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 컵이나 용기, 특히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에서도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매일 같이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는 큰 건강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매장에서 제공하는 유리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회용 컵과 관련해서는 특히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성분인 비스페놀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호르몬 관련 암, 즉 유방암, 전립선암과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담을 경우 이러한 화학물질의 용출량이 더욱 증가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의 개인 위생용품에도 파라벤, 프탈레이트, 포르말데히드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거나 DNA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도한 전자기파 노출, 공기오염, 살충제나 제초제와 같은 환경 독소 등 현대 생활에서 피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실천 외에도 우리는 보다 체계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암 예방 전략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에서는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 지정 암 예방 생활 수칙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칙들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과학적 연구와 통계에 기반한 실질적인 예방 지침입니다. 금연, 저염식, 채소 과일 섭취, 규칙적인 운동,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은 모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수칙들을 따르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은 물론이고 치료 이후 재발률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암일수록 정기적인 검진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예방 수칙들을 충실히 지킬 경우 전체 암 발생률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연은 단일 요인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암 예방 수단으로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등 다양한 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흡연자가 금연을 시작하면 약 5년 후부터 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5년 이상 금연을 유지하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를 갖게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내막암 등의 위험을 30% 감소시키며 적정 체중 유지는 비만 관련 암인 유방암, 대장암, 신장암, 췌장암, 식도암 등의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암 예방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연장선에 있어야 합니다. 노년기에 질병 없이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의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도전 등은 암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삶의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암 등의 발병률이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평생의 생활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암 예방은 단순한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생존의 문제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암에 걸린 후 후회하며 병원을 전전하는 것보다 걸리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물론 암 예방을 위한 생활 방식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한 건강한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의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암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많은 이들이 건강할 때 더 관리할 걸,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병원에 갔더라면 같은 후회를 표현합니다. 암 투병 과정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고통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암 진단 후 5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 가구의 약 40%가 경제적 파산이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타격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암 환자의 가족들, 특히 주 간병인의 경우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심각한 소진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관계가 악화되거나 해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 예방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슈퍼푸드, 기적의 치료제 같은 자극적인 정보에 현혹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 냉철한 시각과 과학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건강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판단력을 유지하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보의 수용 자체가 건강의 지표가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퍼지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 이른바 건강 미신들은 암 예방과 치료에 있어 때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이나 보조제가 모든 암을 치료한다거나 병원 치료 대신 대체 요법만으로
암을 이길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그 출처와 신뢰성을 항상 확인하고 가능하면 여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들을 통해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건강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암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안전한 생활 환경, 규칙적인 검진, 스트레스 관리, 꾸준한 운동과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를 암으로부터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암이라는 거대한 산도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암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